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일요일 두 번째 영상, 정말 가슴 뿌듯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바로 하나씩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임영웅님에 대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내용입니다. JTBC에서도 대서특필을 했어요. 스타 브랜드 평판 탑3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요 며칠 동안 뭐 트로트 평판, 거기에 또 광고 모델 평판, 각종 브랜드 평판 이야기가 그야말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이 워낙 지금 MZ세대 사이에서 핫하다 보니까 이슈적인 상황으로 굉장히 높은 순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뉴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함께 포함된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뉴진스는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BTS마저 꺾었다. 네, 요런 제목으로 올라오고 있을 정도니까 지금 요번 달부터 저번 달 사이에 얼마나 핫하게 지금 급부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급부상이 지금 뉴진스만이 아니라 뭐 손흥민 선수도 있었고요, 송중기 씨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배우들과 또 각종 스포츠 업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순위권에 진입했다가 내려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영웅님을 보면 어떻죠? 이번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결국 탑3 안에 들어서서 3위에 랭크가 됐지만 1위에 랭크됐었던 손흥민 선수 어디 갔습니까? 이슈가 사라지니까 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그만큼 이 브랜드 평판 각종 지수, 뭐 광고 모델이건 스타 부문이건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항상 탑3, 아무리 못해도 탑5 안에 여지껏 계속 포함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도 그렇죠.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도 그렇죠.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에서는 뭐 1등을 놓친 적이 없죠. 그리고 오늘같이 스타 브랜드 평판에서도 항상 탑3의 위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탑3 안에 계속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슈가 있을 때만 반짝 뜨느냐. 물론 이 뉴진스라는 걸그룹의 행보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방탄소년단을 앞서면서 이때까지 뭐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핫했다면 이제는 당분간 뉴진스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슈가 막 등고락이 있는 상태 속에서 임영웅님은 1위에서 3위, 아무리 3위에서 밀려난다 하더라도 5위권 안에는 평균적으로 진입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평균 순위가 탑3 안에 든다라는 것 자체가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브랜드 평판 수치로도 살펴보면요, 지금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 지수가 총 718만 7천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보잖아요. 쭉 보면은 이 정도의 지금 등고락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결코 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보라색이 커뮤니티 지수, 뭐 이렇게 색깔별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쭉 있는데 이 뉴진스가 참여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뉴진스를 응원하는 수많은 MZ세대 팬덤이 엄청나게 다양한 투표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미디어 지수는 반면 임영웅님, 방탄소년단, 뉴진스가 다 비슷해요. 미디어 지수라는 건 뭐 유튜브, 네이버 TV 각종 영상물로 보여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소통 지수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입니다. 뭐 이게 SNS, 인스타그램, 트위터 각종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아가 커뮤니티 지수도 이 소통 지수와 비슷한 등고락을 보이고 있는데, 임영웅님이 그래도 참여 지수에서는 방탄소년단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고요. 이 뉴진스라는 그룹은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평균적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1등을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탑3 안에 임영웅님이 꾸준히 든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 영웅시대와 바로 임영웅이라는 슈퍼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사에서도 그 대목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올라온 기사죠. 임영웅의 앵콜 콘서트, 바로 티빙에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까 임영웅의 앵콜 콘서트 티빙이 이틀 새 유료 가입자 수가 껑충 상승했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티빙의 2022 I'm Hero 앵콜 콘서트 VOD 공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와 있는데, 아니 소씨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냥 임영웅님의 티빙 VOD가 단순히 높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나와 있는 글을 잘 살펴보면요, 이러한 말들이 눈에 들어와요. 쭉 읽어드리면,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이 임영웅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23년 개묘년 새해를 맞아 임영웅 콘서트인 이 I'm Hero, 이 앵콜 공연 VOD를 제공하면서부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시리즈와 다양한 형태, 이러한 형태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대표가 지금 어떠한 말을 했느냐? 그냥 대박이 났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티빙의 대표인 양질 대표가 임영웅의 콘서트 2022 I'm Hero 앵콜 VOD가 공개된 이후 주말 이틀 동안 가장 높은 유료 가입 기여자 수를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대표가 직접 밝힌 거예요. 이때까지 뭐 티빙의 관계자, 뭐 또는 티빙의 여러 수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티빙의 대표가 직접 발표한 거예요. 이 주말 이틀 동안 정말 가장 높은 유료 가입 기여자 수를 달성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때까지 티빙이 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내 유튜브의 구독과는 다르게 가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공짜 가입이 아니라 금액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유튜브는 그런 케이스보다 그냥 광고를 보면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티빙은 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입하는 게 음원 사이트를 우리가 가입하듯이 돈을 내고 가입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유료 가입자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따지고 보면 선납이죠. 선납으로 금액을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신규 가입자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주말 이틀 동안 가장 높은 유료 가입 기여자 수를 달성했다. 그러니 티빙 측과 대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티빙이 지난해 서울 공연 콘서트 생중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당시 때도 실시간 시청 점유율이 96%까지 치솟았다. 자, 그러면서 티빙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안방의 VVIP석 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았다. 팬들이 공연을 기억하며 추억으로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VOD 공개까지 결정을 하게 되었다. 임영웅의 레전드 무대를 티빙에서 시청하길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티빙 유료 가입자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이 나와요. 티저 영상이 공개된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서 4K로 볼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됐다. 2023년 최고의 선물이다. 임영웅의 앵콜 콘서트를 보려고 티빙에 가입했다 등등 여러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줄을 잇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콘서트 다시 봐야지 하면 힘이 난다고 해요. 우울할 때 정말 뭘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이 VOD 공개가 자신에게 선물 같고 보물 같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 생각을 해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해요. 결국에는 티빙에서 밝힌
이 최고의 선물이었던 앵콜 콘서트를 보려고 티빙에 가입했지만 단발적인 가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VOD 공개를 하면서 많은 팬분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티빙 측의 전략적인 면모도 한번 딱 짚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현명한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티빙 VOD 입장에서 만약에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VOD 공개가 아니라 그냥 생중계처럼 단발적으로 공개가 되거나 그 기간이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됐다면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한 번 결제하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음에도 티빙을 둘러봤을까요? 저는 잘 안 둘러봤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영웅님, 우리 가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냥 단발적으로 가입을 하고 안 봐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임영웅님의 팬들을 생각하는 이 배려와 티빙 측에서 고려해 봤더니 그렇네. 오히려 VOD를 오랜 시간 공개해 두면 한 달 동안 티빙 자체를 이용하면서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잠재 고객으로서의 가능성도 높아지겠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티빙 VOD를 보기 위해서 임영웅님의 콘서트 VOD를 보기 위해서 티빙에 가입한 분들이 콘서트만 보는 게 아니라 티빙을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잖아요. 아, 이 티빙이라는 곳에는 여러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도 많구나, 드라마도 많네. 이거 한번 봐볼까? 이게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발생한다 하더라도 티빙 측에선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면모죠. 그러니까 티빙도 그렇고 CJ ENM도 그렇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이런 오늘 공개된 스타 브랜드 평판, 이 브랜드 평판 지수만 봐도 얼마나 걸어다니는 기업으로서의 이 금전적 가치가 높은지를 알 수 있어요. 티빙과 CJ ENM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대기업이 자선봉사 이런 거 아니거든요. 팬들에 대한 배려? 이런 거보다도 실리를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임영웅님의 팬덤에게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려고만 이 VOD 공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전략적인 행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가수란 얘기예요. 콘서트 VOD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그것만으로도 유입자가 늘었고 그 늘어난 유입자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티빙에 남아주게 된다면 티빙 측에서는 정말 엄청난 홍보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 CJ ENM이 임영웅님의 손을 놓고 싶겠습니까? 전혀 놓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CJ ENM은 임영웅이란 가수와 계속 가고 싶어 한다. 이 LA 콘서트만이 아니라 아시아, 동남아, 전 세계에 걸쳐서 콘서트를 비롯하여 각종 프로그램 제작까지 임영웅이란 가수와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떤 기업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임영웅이란 가수인데 많은 팬들이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요 장면에 일요일이지만 눈물이 맺힌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바로 미스터 트롯 때 임영웅님이 이제 진에 등극하여 이제 나만 믿어요. 바로 미스터 트롯 진 특전곡을 받는 날인데 이때 표정이 뭐냐면 바로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를 탁 받았을 때 작곡가의 조영수, 작사가의 김이나 이 이름을 보고 굉장히 감동받던 모습 아닙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임영웅님의 이 장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팬들이 어제 그렇게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남기고 댓글을 주고받고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이 유튜버와 그렇게 여러 가지 만남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가수가 엄청난 스타가 됐구나.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팬들이 감동적이다. 예전이 생각나서 울컥했어 라면서 눈물바다가 되는데 그러면서 웅기가 슈퍼스타가 됐어. 근데 더 키우고 싶어. 더 큰 스타로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맞아. 더 키우자.
맞아. 글로벌 슈퍼스타로 만들자. 더 키워서 우주 대스타로 만들어보자. 혼자서 잘 큰 거지만 영웅님 덕분에 우리도 굉장히 커졌어. 평생 영웅시대 하자. 이런 멋진 결의를 또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웅시대,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마찬가지시죠? 임영웅이란 가수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슈퍼스타가 되었음에도 저는 예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의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때 16강 이상을 진출했을 때 히딩크 감독에게 엄청난 한국 축구의 역사를 이뤄냈는데 어떤 소감이냐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를 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었죠. 결국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8강을 뛰어넘어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요번 16강 진출만으로도 온 국민이 정말 너무나 기뻐했는데 2002년도에 그 4강 신화를 만들어냈었던 걸 되돌이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온 국민의 염원이 한데 모여서 이겼죠. 근데 지금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보면 그 월드컵 때 응원을 하던 수많은 태극전사들을 응원한 이 붉은 악마 응원단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서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했다면 지금은 전국에 있는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하나가 돼서 임영웅이란 가수를 쭉쭉쭉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팬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 님이 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또 굉장히 의미있게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등장했냐? 바로 이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 있죠? KBS에서 일요일 오전마다 하는 방송인데, 자, 이 노래가 좋아 방송 프로그램에 한 부부 두 분이 출연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두 분이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감동을 일으켰는데, 자, 이날 무대는 남편분께서 아내분을 위하여 신청한 무대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좋아가 일반인들이 등장해서 각자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지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아침마당이나 이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다수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노래로서 풀어내는 아마추어들, 일반인들의 더 값진 무대거든요. 근데 이날 등장한 부부가 좀 남다릅니다. 부부생활 30년 차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위하여 오늘 무대를 신청했다라고 남편분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내분이 저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 예전 자동차 정비선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때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또 지점을 맡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도망을 가면서 결국 배신을 당했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내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아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희는 힘든 거보단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분이 곧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안 풀리려고 했는지 또다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8개월 만에 또다시 가게의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젊으니까 또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아내분의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고맙고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항상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날까지 버틸 수 있었다. 지금은 체형관리 마사지를 하며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내분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당시 남편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나 봐요. 다시 일을 시작한 지 이 6년 만에 어느 순간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점차 눈이 멀어가는 병에 걸리게 되었거든요. 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패널분들이 당황을 해요.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시각장애인 2급이고
빛만 조금 보이는 상태이며 사람의 형태 정도만 알아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아내분이 굉장히 막 눈물을 참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막 좀 안타까워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는 힘든 순간들이 오히려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줬던 것이 그 당시 남편이 병원에서 이 눈이 멀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오히려 저에게 나 눈 감고 할 수 있는 마사지 일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 라고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이 정말 많은 패널분들이 막 눈물을 울컥울컥 하면서 굉장히 슬퍼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분은 이제 그 많았던 빚은 8년 전에 다 갚았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여유있게 살고 있으며 자신이 눈은 안 보이지만 몸은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아내분에게 당신은 나의 삶이니까 항상 화이팅 하길 바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내분은 또 그냥 남편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 감사하고 그러한 것이 남편인 것 같다.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 눈물바다가 됩니다. 중요한 건 소씨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던 장윤정 님도 울컥했는지 목소리가 굉장히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런 감동 속에 아내분이 부른 노래가 바로 임영웅님의 사랑역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임영웅님의 노래로서 많은 치유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많은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팬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노래로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팬이 될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돌이켜보면 이 두 분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텐데 지금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내고 오늘날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 있고 결국 그것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노래 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분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다. 반대로 말하면 뭐죠? 맞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다. 약간 이것과 비슷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임영웅님의 노래를 두 분이 듣는 그런 팬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막 영웅시대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소시의 영상이 이분들에게 닿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댓글로나마 우리 소천사님들이 마음으로라도 이 두 분을 응원해 주신다면 그 좋은 영향력이 또 많은 분들에게 번져나가게 되지 않을까요? 소시가 예전에 한창 사연을 많이 받을 때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로 위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물을 좀 마셨어요. 근데 참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임영웅님의 노래에 위로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를 우리가 몰랐다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영웅님에 대한 깜짝 놀랄 기사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자, 보니까 도원 차트 2,000원이라고 해서 안니언님과 함께 이 도원 차트라는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이렇게 노래 무대를 가졌다라면서 이렇게 안니언 씨도 함께 등장을 하여서 여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합니다. 예고편에서 임영웅이 2,000원의 이웃사촌이 되었다. 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 2,000원님이 이야기를 하는지 안니언님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게 이웃사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이웃사촌을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사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죠?
서로 이웃에 살며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설명합니다. 자, 임영웅님이 이찬원님의 이웃 사촌이 되었다라는 건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임영웅님이 이찬원님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다면 정말 이사를 하게 된 걸까요? 전 그럴 가능성도 일단 이 말 자체에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예은 씨가 임영웅님의 곡을 써주고 싶어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보니까 이 진또배기가 자세히 보니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등장했을 때 트로트 1타 강사로 이렇게 나왔던 이찬원님에게 진또배기 노래를 전수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임영웅님과 이웃사촌이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진실은 내일 저녁 9시 30분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임영웅님이 이사를 한 게 맞다면 이건 또 초유의 사태가 될 수도 있겠죠.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또 본망사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비밀이 간직되어 있다. 정말 이사를 갔다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도요.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팩트 담아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밍 투표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저녁 영상에서 곧 만나요.